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이 오늘 약식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구획 확정 당시에 인종적 성향이 고려됐는지 그 여부가 최대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연방지법에서 시작된 선거구 재조정 약식 재판. 명백한 소송 주장이 성립돼야만 청구할 수 있는 재판으로 한인타운 측 변호인과 LA시 변호인 양측 모두 오는 10월 14일 정식 공판에 앞서 약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사안은 지난 2012년 선거구획 확정 당시 인종별 인구 분포가 고려 대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한인타운 측 변호인단은 당시 선거구획이 철저하게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인종적 차별 요소가 반영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LA시 측은 인종적 요소는 선거구획의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 제출됐던 여러 구획안들의 공정심사 여부도 관건입니다. 당시 검토된 구획안 중에는 한인타운 단일 선거구 지도도 있었는데 아예 논의 대상으로 밀려났다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Since there was an alternative map thrown in that showed that we can keep WCKNC whole and CD13 and keep all the other neighborhood councils whole, city failed to listen to the Korean community's desires. 약식 재판에서 만약 LA시가 이기면 정식 재판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기각됩니다. 이럴 경우 한인타운 측 변호인단은 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면 판사가 한인타운 측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식 공판에 들어가게 되고 소송 진행도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나아가 판사 재량에 따라 내년 선거에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구 재조정 발의안을 상정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약식 재판을 담당한 컨수엘로 마샬 판사는 당초 예정보다 길게 양측의 주장을 들이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판결도 연기됐는데 최종 판결은 빠르면 2, 3일, 늦어도 2주 안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결정은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확실히 더 열심히 싸울 거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스포츠가 그때는 더 필요합니다. 현재 한인타운 변호인 측은 이번 약식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본 소송 또는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이번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소송은 장기전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지난 7일 발생한 산불의 기세가 아직도 수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100여 명의 관광객이 헬리콥터로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정오경에 발생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산불. 이 시간 현재 2,600여 에이커를 태우고 있지만 여전히 불길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100여 명의 관광객들이 헬리콥터로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I mean, hopefully nobody's been hurt by the fires or anything, but I mean, honestly, you can't get that kind of, experience getting helicoptered off the top of the mountain. So you either have to be injured or, need a rescue. So that was really interesting. I will definitely remember it. 요세미티 공원은 이 시간 현재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작은 번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와 험한 지형 탓에 단시간 내에 불길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미 법무부가 형사 담당 부차관보에 한인 서성희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성희 변호사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서 변호사 측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뉴욕 동부지구 연방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뉴욕의 주요 범죄 조직 중 하나인 감비노 패밀리의 두목과 조직원 60여 명을 한꺼번에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주 예비선거일입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 플러싱에서 한인 후보가 처음으로 주 상원에 도전해서 그 당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플러싱의 한 투표소, 한 유권자가 투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뉴욕주 예비선거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욕주 16선거구에는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주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정승진 후보가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많아야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 살아가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상원 16선거구의 한인민주당 유권자는 4,628명, 전체 민주당 유권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의 맞상대인 스타비스키 의원이 지난 예비선거에서 5,377표의 득표로 당선된 사례로 볼 때 이 지역 인구의 과반을 넘는 아시안의 표심만 결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정 후보 측의 분석입니다. 뉴욕주 하원 의원이 150명이고 뉴욕주 상원 의원이 63명인데 그걸 통틀어서 에이시안 의원은 딱 한 명에 지금 불과하고요.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는 코리안은 물론이고 에이시안 중에서도 한 번도 당선된 역사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커뮤니티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러한 선거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면서도 무엇보다 실생활에서의 우선되는 공약에 관심을 보입니다. 지금 80세니까 뭐 노인들한테 뭐 주택이라든가 무슨 뭐 사회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뭐 아주 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감사하게 바라겠습니다. 한편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나선 론 킴 현 의원은 예비선거 없이 바로 본선거로 직행합니다. 잠시 후 자정경이면 정승진 후보의 당락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한미 6차 회담 수석 대표가 만나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인도주의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북핵 6자회담 한미 수석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원한다면 6자회담의 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인 진정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미국 억류인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미 관계에서 미국인 억류 문제가 걸림돌이라며 뉴욕 채널 활용을 제안했던 미 국무부는 북미 간 석방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We don't always outline publicly everything we're considering doing to help get the release of our citizens who are detained in North Korea or things that we're considering here, quite frankly. 하지만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석방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수준을 미국이 맞춰줄 수 없는 만큼 협상의 진척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한미 수석 대표가 이례적으로 인도주의적 조치를 촉구한 만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이 기존 제품보다 화면이 커진 신형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시계형 스마트 기기인 애플 워치도 새로 선보였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애플사의 신형 아이폰이 베일을 벗고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두 가지입니다. 화면 크기는 각각 4.7인치와 5.5인치로 기존 아이폰보다 커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돼 연산 능력과 그래픽 성능은 향상된 반면 두께는 더 얇아졌습니다. The best iPhones we've ever done, and I hope you'll agree, they're the best phones you have ever seen. 애플은 시계형 스마트 기기인 애플 워치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과 연계해 통화와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고 심장 박동 측정 등 건강관리 기능을 갖췄습니다. 가격은 $349, 우리 돈 36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신제품 공개는 창업자 스티브 잡스 사후 애플사의 진로를 가름할 중대 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It is such an important event that Tim Cook can prove not only that he can transition as a CEO from Steve Jobs, but he also can innovate with a team that he has put together like Steve Jobs. 실제 애플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새 아이폰과 함께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6와 6 플러스는 미국 등지에서 오는 19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애플워치는 내년 초쯤 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6는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공급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 3주 동안 사망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6일까지 서아프리카 4나라의 에볼라 사망자가 2,296명으로 집계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난 3주 동안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라별로는 라이베리아가 1,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니가 555명, 시에라리온이 509명, 나이지리아가 8명입니다. 에볼라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15개 나라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매개체로 의심받고 있는 과일, 박쥐 등 동물들의 분포를 토대로 에볼라 바이러스 출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So the map we put together essentially highlights areas where we think there's a risk of infected animals being present and therefore there's a risk to humans. 22개 나라에 걸쳐 있는 울창한 숲을 통해 동물들 간에 또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감염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거라는 확증은 없지만 잠재적 위험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